자, 일단 순열 간단히 또 개념 정리 한번 하고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게 순열의 뜻이고 다 중학교 2학년 과정할 때 우리 경문서에서 다 했던 내용. 뜻은 서로 달라야 된다.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뭐 전부 다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만 배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서 r개를 배열한다. 일렬로 줄 세운다. 그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기호로 NPR로 썼다. 이게 전체 경우의 개수, 이게 줄 세우는 경우의 개수. 계산은 어떻게 하냐? 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 1씩 빼 나간다 그랬죠. 곱해 나가는데 그 곱하는 거를 총 몇 개 곱하냐? 요 뒤에 뽑는 r개만큼, 그지?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는 거는 n 빼기 r이 아니고 더하기 1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편하죠. 6P4가 얼마냐? 6명 중에서 4명을 줄 세운다. 그죠? 그러면은 4명을 줄 세울 거니까 총 4자리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총 6명이니까 6가지. 그 다음 한 명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6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빼나가는 자연수를 요 뒤에 r개만큼 4개를 곱하는 거다. 그치? 여기 6P4.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 성질들 배웠죠? 일단 NP1은 얼마냐? NP1은 N명 중에서 한 명만 줄 세울 거다. 요거는 N이다. NPN은 뭐라고 배웠냐? N명 중에서 N명 전부 다 줄 세울 거다. 그죠? N명 다 줄 세울 거다. 그걸 우리가 N 팩토리얼로 썼던 거 기억납니까? N 팩토리얼. 그리고 또 여기서 NP0은 얼마냐? NP0은 N명 중에서 한 명도 줄을 안 세운다. 야, N명 쭉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마. 가만히 있어. 그 상황, 그 경우의 수 0이 아니고 한 가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팩토리얼을 가지고 우리 순열 NPR을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를 순수하게 팩토리얼만 가지고 식을 쓰는 게 분자는 항상 앞에 있는 n 분자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n 팩토리얼. 분모에 무슨 팩토리얼이 온다? 분모에 n과 r을 뺀 거 n 빼기 r 팩토리얼이 온다. 예를 들어서 위에 했던 것처럼 6p4라는 거를 이렇게 팩토리얼로 식을 써보시오. 분자는 몇 팩토리얼이고 앞에 있는 6 팩토리얼 그대로 가는 거고 분모는 4 팩토리얼이 아니고 6에서 4를 뺀 거 2 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다. 이것도 여기서 예를 들면은 6, 5, 4, 3 당장은 팩토리얼이 아닌데 그죠? 6, 5, 4, 3 요 뒤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주면은 팩토리얼이 된다. 그죠? 6부터 3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 2, 1이 없는 거니까 이거를 팩토리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랑 1을 한번 곱해주면은 6팩토리얼이 되는 거네. 그지? 근데 원래 없던 놈을 곱했으니까 다시 곱한 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이 분자가 6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이 분모가 2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잡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팩토리얼 중에서도 0 팩토리얼이 있다. 0 팩토리얼이 얼마였다? 0이 아니고요.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1, 그지? 자, 순열의 개념은 이렇게 잡은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318페이지. 자, 이제 순열 계산하는 방법.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과 r을 구하시오. 자, 1번 문제는 팩토리얼인데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자, np3이다. np3. 전체 개수 n개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r은 3인 걸 알고 있다. n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워라.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식으로 풀었으면 세 자리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n. n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은 1씩 빼나간다고 그랬죠. n 빼기 1. 그 다음 하나 더 빼주면은 n 빼기 2. 이렇게 세 개를 곱셈을 한 게 np3이다. 그냥 이 기호를 식으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요게는 110n.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지. 자, 문자 n에 대한 방정식인데 얼핏 보면은 몇 차 방정식이냐? 그죠? 요게 3차니까 3차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서 양변에 같은 놈이 곱해져 있는 거 보입니까? 양변에 n이 보이죠? 자, 순열에서는 이 npr 할 때 이 n이라는 값은 항상 어떤 수가 넣을 수 있냐? 그죠? 서로 다른 n 개라고 했잖아, 그지? 그죠?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사람 수 몇 명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이 n 값은 항상 양수만 되고요. 또 1.5개 이런 게 있나? 소수 분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항상 n은 무슨 수? 자연수만 올 수 있어요. 몇 개 개수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이 양변에 n이 곱해져 있는데 이 n이라는 놈이 항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죠? 0이 될 수 있다 없다. n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변의 n을 이렇게 나눠줘도 됩니다. 자,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정식 풀 때 이런 거 있으면은, 자, x제곱은 x가 있어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아, 그럼 양변에 x 있으니까 x 하나씩 지워주고, x는 1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요 2차 방정식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양변에 x 나오면 큰일 납니다. 요때는 이 x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0이 될 수 있는 수는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이거 이항시켜가지고 x제곱 빼기 x는 0 해가지고 요 좌변식을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 공통인수 뭐로? 공통인수 x로 묶어내가지고 그래서 x값 1만 생기는 게 아니고 뭐도 생긴다? x값 0도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양변을 그냥 나눠주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n이 무슨 수기 때문에 양수라는 게 보장되어 있고 자연수기 때문에, 그죠? 마음 놓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거 n-1, n-2는 110. 그럼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되느냐?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을 빠르게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거를 전개를 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은 결국은 잘 보세요. 요 수랑 요 수가 서로 몇 차이 나는 수야? 1 차이 나는 수잖아, 그죠? n-1보다 1 작은 게 n 빼기 2지, 그지? 소위 말하는 이 두 놈은 연속된 자연수야. 연속된 자연수. 연속된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110 되는 게 뭐 있냐? 10, 11밖에 없지, 그지? 근데 이게 더 큰 수예요, 그죠? 그래서 11 곱하기 10을 해서 110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이해됐죠? 그러면 n 빼기 1이 11이 되는 거니까 n은 얼마다? 12가 되는 거야. 왜냐? 원래는 2차 방정식을 풀면은 근이 2개 나오는데 내가 찾고 싶은 n은 자연수밖에 안 되거든, 그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빠르게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6PR입니다. 그리고 4팩토리얼, 여기 2880입니다. R값 구하시오. 자, 이게 조금 까다로워. 뒤에 있는 R을 모를 때가 살짝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6PR을 방금 우리가 순열 계산하는 식으로 이거를 곱셈식으로 풀기가 좀 애매해. 얘는 n값을 모르긴 하지만 이 뒤에 3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개를 연속해서 곱한다고 하면 식을 풀 수가 있는데 얘는 r이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6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죠?
6부터 시작해서 일씩 빼나가는 수를 곱할 건데 그게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곱셈식으로 쓰기가 애매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R을 모르면 그냥 냅두고요. 6PR은 냅두고 계산할 수 있는 것도 계산합니다. 4팩토리얼이 얼마죠? 24. 24는 2880. 양변을 24로 나눠줍니다. 24로 나눠주면은 120이 됩니까? 120. 자, 이제 여기서 6PR이란 뜻은 뭐냐? 뜻을 생각해야 돼. 6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된 자연수를 일씩 빼나가면서 계속 곱해나가 봅니다. 곱해나가다가 120이 되는 순간에서 딱 멈추면 돼요. 이해되냐? 자, 일단 6, 5, 30이네, 그죠? 아직 120이 안 됐네. 그 다음 얼마를 곱해? 4. 4를 곱하면 120 됩니까? 네. 아, 됐네. 이걸 여러분들께 찾아가면 돼요. 자, 그럼 결국은 몇 개를 곱한 거니까? 3개. 그러면 R은 얼마다? 3. 3이 되는 겁니다. 자, 뭔 차이인지 알겠냐? 뒤에 R 값을 알고 있으면은 곱셈식으로 풀어서 식을 쓰면 되는데 뒤에 R을 모를 때는 곱셈식으로 풀어주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일단 6PR 값이 얼마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곱해 나가면 돼요. 곱해 나가다가 120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n 플러스 3 P4는 42 곱하기 n 플러스 1 P2가 있다. 자, P가 두 개 있어요. 자, 근데 이 둘 다 1번처럼 앞에 거는 모르는데 뒤에 R 값 4는 알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앞에 거는 모르는데 뒤에 2는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곱셈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치? 자, n 플러스 3부터 시작합니다. n 플러스 3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곱하는 거다? 네. 4개 곱해가면 돼요. 1씩 빼나갑니다. 또 1 빼면은 여기까지가 4개 곱해진 거죠, 그죠? 는 42 그대로 두고요. n 플러스 1부터 시작합니다. n 플러스 1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식을 풀 수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1번처럼 이걸 전개하면 큰일 납니다. 자, 양변에 같은 수 곱해져 있는 거 보이냐? n 플러스 1 곱해져 있고요. n 곱해져 있는 거 보이죠? 이걸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나? 0이 안 돼. 0이 안 되는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거는 42. 자, 이것도 1부터 했던 것처럼 이거를 전개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힘들어집니다.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 두 개가 무슨 수니까? 연속된 자연수를 곱해서 40이 되는 거. 76. 76, 40밖에 없잖아. 우리는 음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요 놈이 7이고 요 놈이 6 되는 거니까 그래서 n 플러스 3이 7 되는 n 값은 4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순열 계산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해 나가는 유형인데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구해 나갈 때 방금 배운 순열을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는 경우의 수.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항상 경우의 수는 지금 배우는 단원이 순열이니까 뭐 순열을 쓰면 된다라는 건 알겠지만은 항상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노가다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돼. 하나하나 케이스를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기본인데 좀 특별한 이런 쉬운 유형들은 자 봅시다. 7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합니다. 다 했죠 중학교 때. 이걸 중학교 과정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7명을 다 줄 세운다. 그죠? 그럼 총 7자리가 있을 거고 그럼 제일 첫 자리부터 올 수 있는 사람 수 경우수 찾는 거지 뭐. 아무나 올 수 있고요. 한 명 빠지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다 동시에 줄 세울 거니까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면 돼요. 굳이 순열 몰라도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7명을 다 줄 세운다라는 거를 기호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지.
전체 7명인데 일렬로 줄 세우래요. 줄 세우는 건 순열 기호 P. 몇 명 줄 세울 거냐? 7명 다 줄 세울 거다. 근데 하필 77이네? 7 팩토리얼로 썼던 거 기억나죠? 계산은 어차피 풀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네. 곱셈은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또 7명 중 3명을 줄 세운다. 줄 세운다. P. 총 7명이고 실제는 3명만 줄 세울 거다. 기호로 쓰면 7P3. 계산은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면 된다. 끝. 그죠? 3번 7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굳이 중학교 때 얘기하면 반장 1명 있고 부반장 1명 있다. 그럼 처음에 반장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7명 중에 아무나 올 수 있으니까 7명. 1명 빠졌단 말이야. 그럼 또 부반장 될 수 있는 거는 동시에 뽑을 거니까는 이게 답이에요. 중학교 때는 풀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식을 쓰면은 반장, 부반장 두 자리가 있다. 7명 중에서 2명만 반장, 부반장 자리에 줄 세울 거다. 그거를 이제 말만 표현해서 바꿔놓은 거죠. 굳이 기호로 쓰면은 7P2를 얘기하는 거다. 계산은 7 곱하기 6으로 하면 된다. 그렇죠? 중학교 문제니까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이것도 중학교 문제죠. 뭐 이웃하게 줄 세우시오,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시오. 자,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서로 다른 4권의 소설책이 있고 만화책은 3권이 있답니다. 전부 다 다른 책인데 이거를 책장에 일렬로 쫙 꽂을 건데 만화책끼리는 전부 다 이웃하게, 그죠? 만화책 3권을 다 연속해서 꽂으라 이 말이에요. 그지? 다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이거 다 기억나죠? 만화책끼리가 다 이웃해야 된다. 그럼 만화책 3권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화책 3권을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지, 그지? 만화책 3권을 한 묶음으로 쫙 묶어버리면은 이걸 한 권으로 보는 거죠. 그 묶음 자체를 한 권으로 보고, 그럼 전체는 책이 몇 권이 되는 거냐? 5권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럼 5권을 배열하는 겁니다. 5권을 배열하는 거 5P5 굳이 식을 쓰면 이런 거야. 5 팩토리얼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화책 3권 하나 둘 3권을 그냥 하나로 묶어주고 나머지 소설책 하나 둘 셋 넷 4권이랑 함께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쭉 줄 세웠습니다. 그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만화책 묶어져 있는 이 3권 자체가 서로 다른 책이니까 그 3권을 요 묶어져 있는 묶음 안에서 지네들끼리도 줄 세우는 배열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화책 3권을 줄 세우는 거는 몇 가지냐? 만화책 3권은 또 3권 자체를 3권 배열하는 거니까 3P3 해서 굳이 식을 쓰면은 그러면 전체 배열하는 거랑 그 동시에 만화책 3권은 배열하는 거랑 또 얘네들이 뭐 해야 되냐? 다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한다. 학생은 5명이 있고 선생님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3명끼리 서로 붙어서 줄 세우면 안 된대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5명, 3명 뭐 전체를 그냥 쭉 배열한 다음에 방금 했듯이 선생님들끼리 이웃하는 걸 빼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이 3명이 돼버리면은 2명까지는 그렇게 해도 돼. 2명은 어차피 이웃하거나 떨어져 있거나 딱 2가지 상황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3명이 되면은 지금 내가 앞에서 구한 거는 3명 다 이웃하는 경우를 구한 건데 3명 다 이웃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2명만 이웃하고 1명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지? 이런 경우도 지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단순하게 전체 8명 줄 세운 거에다가 선생님 3명이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만 뺀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웃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아닌 학생부터 먼저 5명을 배열을 합니다. 이해됐죠? 학생 5명. 그럼 학생 5명 배열하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일단 학생 5명을 배열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니네 5명 줄 서봐. 근데 선생님이 3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니네들 줄 세웠지? 줄 섰지? 자, 니네 조금 간격 끼워봐. 한 명 한 명 사이마다 자리를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 끝에도 한 잔씩 또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빈자리 사이에 4개랑 양 끝자리에 2개까지 해서 총 6개의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빈 공간 자리에다가 선생님 3명을 아무데나 한 명씩 집어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 5명은 지금 줄 서 있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선생님을 줄 세우고 여기다 선생님을 줄 세우고 여기다가 선생님을 만약에 줄 세웠어. 됐지? 그러면은 빈자리는 다시 니네 붙어. 자리 원래 비었는데 이 비었던 자리는 어차피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얘 다시 붙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학생, 다시 붙어버리면은 학생,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 학생, 선생님, 학생, 빈자리니까 붙여 그냥 학생. 그치? 그러면은 이 선생님 3명은 다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학생들이 1명이든 2명이든 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는 이웃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얘처럼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거를 미리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들어가는 이 학생을 미리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학생. 됐죠? 그래서 학생을 먼저 줄 세워 놓고 이제 그 학생과 학생 사이사이 그리고 양 끝에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결국은 일단 학생을 먼저 배열하는 거 5패 120입니까? 자,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사이가 4자리가 있고 양 끝에 6자리가 있어요. 그치? 그럼 6자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6자리 중에 선생님 3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뭐 굳이 몇으로 쓸 수 있지만은 그냥 하나씩 합시다. 자, 선생님이 3명이 있어.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A라는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자리거든요? 6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6. 그 다음 선생님 B는 5자리. 그 다음 선생님은 그래서 이걸 굳이 식을 쓰면은 6P3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120입니까? 그래서 학생 줄 세우는 거 사이에 선생님 3명 줄 세우는 거 이걸 다 동시에 할 거니까 둘이 곱해주면 됩니다.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요 아이디어를 좀 잘 생각하시고 이제 5번, 6번도 보면은 중학교 문제. 근데 배열은 하긴 배열을 하는데 또 뭔가 약간씩 조건이 붙어. 자, 1번은 뭐 넘버라고 6개 알파벳이 있다. 6개 알파벳을 줄 세웠는데 양쪽 끝에 모음이 오게끔 뭔가 조건을 붙여놨어. 그죠? 그럼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리가 있는데 요게 양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오게끔 하래요. 그럼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부터 먼저 줄 세우면 돼요. 자, 여기서 모음이 누가 있냐? 모음 알죠? U랑 이 2개밖에 없나? 그지? 그럼 이 2개의 모음이 이 양쪽 끝에 오게 먼저 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갑시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모음은 몇 가지? 2가지. 처음에 2가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일단 냅둡니다. 끝에 거부터.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모음은 2개 빼고 하나 남았으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겠지. 그치?
이제 모음 두 개를 줄 세웠어. 그럼 남아있는 문자가 4개 남았으니까, 그죠? 이제 그 4개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요 4개 자리에 4개를 그냥 아무렇게 줄 세우면 되는 거지, 그지? 그거는 4팩이 되는 거죠. 다 동시에 할 거니까, 그지? 별거 없습니다. 조건에 맞게끔. 자, 2번도 보면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문자가 2개 들어오게끔 줄 세우래요. 그럼 일단 이 조건에 맞게끔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모음과 모음인데 그 사이에 반드시 2개가 오래요. 그럼 일단 얘부터 뭐 다른 문자는 모르겠고 일단은 일단 모음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U가 오고 여기에 E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요 사이에 문자가 2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아있는 문자가 이제 N, M, B, R이니까 두 모음 사이에 올 수 있는 요 첫 번째 문자 몇 가지 올 수 있냐? 네 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가지. 3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이랬을 때 이제 두 모음 사이에 문자 2개를 줄 세웠어, 지금, 그지?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는 이 4개 전체가 한 묶음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죠? 요 4개 전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주의할게. 모음 사이라고 했어. 모음 사이.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건데 꼭 모음이 U가 앞에 오고 E가 뒤에 오는 건가? 얘 둘이 모음도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요 2개의 모음을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2가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4개의 문자는 한 묶음처럼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럼 남은 문자가 몇 개 더 남았냐? 2개 더 남았죠, 그죠? 남은 문자가 2개가 더 남았으니까 이 묶음 전체 하나랑 남은 문자 2개를 이제 일렬로 줄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총 하나, 둘, 3개의 문자를 멸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3개를 멸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지? 2 됩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이제 이 전체를 배열하는 경우 처음에 4, 3은 모음 사이에 오는 문자 2개를 줄 세우는 경우 요 2는 왜 2냐? 모음과 모음을 자리 바꿀 수 있는 것도 2.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남은 걸 다 배열하는 거니까 이걸 다 동시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6번을 보면은 적어도 문제 엄청 많이 했죠. 적어도.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다. 6명을 다 줄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자. 그러면 일렬로 줄 세울 때는 끝이라는 게 그죠? 제일 왼쪽 끝도 있고 제일 오른쪽 끝도 있단 말이야,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줄 세우는데 끝이라는 거는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적어도 한쪽이라는 거는 한쪽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양쪽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자리에 남자가 반드시 오래요. 그러면 총 케이스를 생각하면은 남이 오고 여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앞에가 여가 오고 오른쪽 끝에 남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앞에 남 끝에도 남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양쪽에 여여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끝만 봤을 때 남녀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케이스는 이 총 4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그죠? 여여가 돼요.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은 모든 케이스를 생각하면은 양쪽 끝에 오는 케이스를 남녀로 구분을 해서 줄 세우면은 또 총 4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는 뭐 빼고 다 되는 거냐? 여 빼고 나머지가 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를 직접 다 구해도 되지만 너무 귀찮잖아요. 여만 아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쉽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6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 그죠? 6명이니까 6팩이죠. 근데 그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나는 여만 아니고 요거는 다 내가 구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전체 케이스에서 양쪽에 여가 오는 케이스를 빼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양쪽에 여가 온다. 그러면 첫 번째 요 자리에 여자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자가 3명이니까 아까 했죠? 그죠? 3명. 요쪽에 여자가 오는 거 2명. 남은 여자가 2명이니까 그지? 그럼 일단 양쪽에 여자 2명 줄 세웠습니다. 그럼 남은 애가 몇 명? 남자 3명 남아있고 그죠? 여자 3명 중에서 양쪽에 2명만 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지? 여자 1명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총 4명을 아무렇게나 줄 세우면 되는 거네. 그지? 4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 소위 말하는 반대, 내가 구하는 게 아닌 것들을 빼는 게 더 편하다. 하나하나 이걸 다 구하려면 좀 귀찮으니까, 그치? 자, 풀어봅시다. 예제 7번도 뭐 중학교 때 다 했던 거. 자연수 만들기. 자, 숫자가 0, 1, 2, 3, 4, 5, 6개 숫자입니다. 자연수 만들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 0이라는 놈 때문에 살짝 주의를 하면 되는 거죠. 0이 없으면 되게 쉬운 거고요. 자, 요 중에서 4개를 숫자를 뽑아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4자리 자연수. 하나, 둘, 셋, 넷. 자리가 4자리가 있다. 또 채워가는 거지 뭐. 별거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개 올 수 있냐? 그죠? 4자리 자연수니까 제일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라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지.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숫자를 써먹었단 말이야. 그치? 남은 숫자는 6개 중에서 하나 써먹었으니까 숫자는 5개가 남았어. 그치? 그 다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남은 숫자가 5개인데 0이 올 수 있다 없다? 0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아무런 조건이 제한이 없는 거지. 그래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이제 5가지인 거죠. 4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 0도 올 수 있고 아무거나 다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 1000의 자리에 뭔가 하나 집어넣은 숫자 빼고 남은 거 0까지 포함해서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었단 말이야. 또 하나씩 숫자가 빠지는 거지. 그지? 4가지. 또 제 앞자리에 0이 올 수 있냐 없냐 이걸 주의를 해서 계산을 잘 해주면 됩니다. 굳이 뭐 몇 피 몇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자, 이제는 4자릿수 중에서 짝수만 구할 거다. 짝수. 4자릿수인데 또 짝수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짝수는 누가 결정한다? 뒤에 1의 자리가 결정하는 거죠. 다 중학교 때 했죠? 자, 또 이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뭐가 올 수 있냐? 0, 그죠? 0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고. 아니 그러면은 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2, 4. 아, 3가지니까 그죠? 아, 그럼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3가지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이 1의 자리에 0이 올 때랑 1의 자리에 0이 아닌 다른 수 2나 4가 올 때 이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짝수라고 해서 0, 2, 4, 3가지 올 수 있으니까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한 방에 3가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0이 올 때랑 2가 올 때랑 앞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다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의 자리에 0이 들어왔다. 1의 자리에 이제 0을 채워 넣은 거야. 그럼 남은 게 1, 2, 3, 4, 5 중에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채우는 거죠. 그럼 뭐야, 이제는 아무거나 올 수 있잖아. 0을 이미 써먹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은 이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이 아니고 1의 자리에 2라는 짝수가 왔다. 그럼 2라는 짝수는 써먹은 거고, 근데 아직 0이 살아있어. 그럼 여기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죠? 4가지인 거죠. 2는 써먹었고 0이 올 수 없는 거니까. 요걸 주의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2 써먹었고 0 아닌 또 다른 숫자를 하나 써먹었어 지금 그지? 그럼 남은 숫자가 몇 개? 네 가지. 4가니까 4개인데 요 자리에는 0도 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 세 가지. 오케이. 요거 2는 그냥 1의 자리 숫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요 2를 곱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렇게만 보시면 된다. 4일 때는 똑같지 않을까? 4가 오는 경우는 2가 오는 경우랑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이 0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좀 잘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를 구한 거를 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는 0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를 다 나눠서 푼 거니까, 그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짝수 홀수는 1의 자리인 거는 알겠고,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운 적 있을 텐데, 중학교 때나. 자, 나머지 뭐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것들 배수 판정법이라고 그러죠. 자, 쉬운 거부터 5의 배수는 누가 결정하냐? 1의 자리가 0 또는 5이면 되는 거죠. 5의 배수가 만들려면 쭉 가다가 1의 자리가 여기에 0이나 5만 오면은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지? 이건 별거 아니고. 자, 3의 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3의 배수. 자, 자연수를 쭉 만들어 가는데 이거는 뭐 1의 자리가 얼마다, 2의 10의 자리가 얼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자리의 숫자를 다 뭐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그 결과가 3의 배수가 되면은 이 전체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됩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처음 듣나? 자, 3의 배수 만들려면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한 게 3의 배수면은 그냥 원래 자연수 전체도 3의 배수가 됩니다. 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면 되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자, 이런 수가 있다. 응? 뭐야? 12만 3,456이 있다. 이 수가 3의 배수냐 아니냐? 그럼 실제 3으로 나눠보면 되는데, 그죠? 3으로 나누지 않고 이게 3의 배수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이 숫자를 다 더해.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 21. 21 맞습니까? 그럼 숫자의 합이 21이네. 요 21이 3의 배수 맞니? 맞아요. 맞잖아. 3으로 나눠 되잖아. 그러면 이 전체도 3의 배수가 됩니다. 뭐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기는 지금 뭐 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4의 배수는 어떻게 하냐? 이건 또 비슷한 게 9의 배수 9의 배수 3의 배수랑 비슷해요. 각 자리 숫자를 뭐 했을 때 다 더했을 때 그게 9의 배수가 됩니다. 3의 배수랑 9의 배수는 판정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처음 들어? 그래서 3의 배수, 9의 배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4의 배수는 좀 특이합니다. 4의 배수랑 8의 배수. 4의 배수는 앞에 숫자가 쭉 나열되다가 제일 끝 두 자리,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끝 두 자리 수를 봅니다. 끝 두 자리 수. 이 끝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면은 이 끝 두 자리 수 앞에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이 전체 자연수는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8의 배수는 앞에 숫자가 어떤 게 오더라도 이거는 끝 세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요 세 자리 수를 보는 거다. 이건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고 요 세 자리 수 요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면은 이 앞에 뭐가 오더라도 항상 8의 배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보세요. 1, 10, 100, 1000, 만 이런 게 있어.
1 4의 배수 아니죠. 10도 4의 배수 아니죠. 100은 4의 배수 맞습니까? 1, 10, 100, 1000 이런 10의 거듭 제곱수를 구해 나가다 보면은 100부터는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1000도 4의 배수인 거 알겠죠, 그죠? 근데 10은 아직 4의 배수가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지? 물론 이제 20이 되면은 4의 배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세 자릿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00이잖아요, 그죠? 세 자릿수 중에서 제일 작은 100. 그러니까 세 자릿수부터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에 있는 숫자들은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23,456이 있다. 여기서 100의 자리 숫자 4 보이죠? 이 4라는 건 실제 400이잖아요, 그지? 맞죠? 그럼 이 400은 100의 자리 수니까 무조건 이건 4의 배수예요. 3이라는 건 실제 얼마냐? 3000이죠, 3000. 그럼 3000도 무조건 4의 배수인 거 알겠냐?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부터 이 앞에 오는 수들은 이 각각의 숫자가 나타내는 실제 수들은 무조건 다 4의 배수. 됐지? 그러면 남아있는 게 요 끝 두 자리 이 56만 보면 됩니다. 물론 50을 따로 보고 6을 따로 보는 것도 되지만 이걸 각각을 보는 게 아니고 56을 한 방에 보면은 얘가 4의 배수 맞냐? 요건 이제 4로 나눠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전체는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8의 배수는 왜 끝 세 자리냐? 1, 10, 100, 1000 중에서 8의 배수가 되는 건 얼마부터냐? 1000부터죠. 1000, 네 자리 수부터는 무조건 8의 배수야. 예를 들어 봅시다. 6은 8의 배수인지 몰라요. 아직 아니네, 그지? 50도 8의 배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400이야. 이거는 운 좋게 400이니까 8의 배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500이 돼버리면 8의 배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확실하게 8의 배수가 되는 거는 몇의 자리부터? 1000의 자리 수 3000부터는 무조건 8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다 8의 배수이기 때문에 결국 요 뒤에 남아있는 이 세 자릿수만 8의 배수인지 확인해 주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456을 8로 나누면은 5로 나눠 떨어집니까? 8로 나눠 떨어집니까? 네. 그럼 이건 8의 배수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옆에 그 밑에 있는 705번 문제 6개 수 0, 1, 2, 3, 4, 5를 가지고 네 자릿수를 만들 건데 4의 배수가 되게 하시오. 이 끝 두 자리 숫자를 4의 배수 되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앞에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럼 이 끝 두 자리에 일단 작은 수 얼마가 들어오면은 4의 배수입니까? 얘를 가지고 두 개를 집어넣어서 4의 배수가 되는 제일 작은 수 1, 그거보다 더 작은 거 0, 4. 0사 안 됩니까? 0사? 이해됐죠?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이제는 0 가지고는 4의 배수 못 만들겠지, 그치? 그 다음 1 오면 1, 2. 그 다음 1 얼마 있냐? 없죠, 그죠? 그 다음은 2, 0 되네, 20, 그지? 그 다음 또 있냐? 24 있네, 그죠? 그 다음 30으로 시작하는 거는 3, 30, 2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 한 땀 한 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40으로 시작하는 거는 40 딱 되어 있네, 그지? 또 있냐? 44가 되냐? 얼핏 생각하면 44 될 것 같은데 4를 두 번 써볼 수 없잖아요, 그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밖에 없고요. 그 다음 5로 시작하는 거는 52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끝 두 자리 숫자 수가 4의 배수 되는 게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답이 7개가 아니고요. 끝에 0, 4가 왔을 때 이 앞에 두 자리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에 또 숫자를 집어넣어줘야 돼, 그지? 자, 근데 0이 써먹었어, 지금. 0, 4 써먹었으니까 10개로 쓰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4가지 두 가지라고요? 0, 4를 써먹었는데, 지금? 세 가지. 아, 네 가지. 0은 써먹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4가지, 3가지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끝자리가 0, 4가 오는 게 12가지. 다 구해야지. 자, 근데 조금 센스 있으면은 0, 4랑 경우의 수가 같은 게 쭉 누가 보면 누가 있을까? 2형, 4형. 0이 있다 써먹은 거 있죠? 0을 써먹은 거. 2형, 4형은 0, 4랑 앞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은 거 알겠니? 그럼 마지막에 1, 2입니다. 0이 안 써먹었어. 0을 안 써먹었어. 2, 4도 0을 안 써먹었어. 3, 2도 0을 안 써먹었어. 5, 2도 0을 안 써먹었어. 그럼 얘네들은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어떻게 되냐? 그죠? 일단 0이 살아있어 지금. 1, 2 숫자 2개만 써먹었는데 0 살아있고 나머지 숫자 3개 살아있습니다. 자, 앞에 올 수 있는 수가 몇 개? 3개. 근데 0이 못 오니까 이거는 3가지. 그럼 그 다음 자리 100에 잘 올 수 있는 거는? 2개가 아니죠. 또 3가지입니다. 그래서 0을 안 써먹은 이런 애들은 다 경우수가 9가지 정도 같습니다. 사회에서 좀 까다롭죠? 자, 이렇게 각각의 뭐에 배수되는 것들 요거 잘 좀 기억해두시면 기억해둬야지. 기억해두면 좋은 게 아니고 사전식 배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아마 중학교 과정 할 때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사전식 배열은 알파벳 단어를 나열할 때 마치 우리 국어 사전처럼 영어 사전처럼 요즘 사전을 거의 안 보니까 그죠? 사전이 뭔지 아니? 얘들아? 그 사전 실물로 요즘 본 적 있냐? 본 적 있어? 요즘은 다 뭐 핸드폰으로 검색만 하면 뭐 단어가 다 나와버리니까 그지? 일단 사전식 배열은 알파벳이 빠른 것부터 단어를 나열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으로 얘기하면은 자음, 모음이 빠른 것부터 단어를 나열한 게 사전식 배열. 예를 들면은 A, B, C, D, E가 있다. 이 5개의 알파벳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 건데 순서가 빠른 알파벳부터 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B고 C고 D고 E고 이렇게 배열한 이 5개를 배열한 놈이 첫 번째 문자열, 첫 번째 단어. 그럼 요거 다음은 뭐가 될까? ABC, ED. 그죠? 일단 빠른 것부터 A부터 먼저 배열하고 B도 먼저 배열을 하고 똑같이 C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D가 아니고 누가 오는 거? E가 오고 남은 알파벳 D가 오는 거. 요게 두 번째. 뭔지 알겠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세 번째는 뭘까? 일단 A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를 거고요. 그 다음 또 B로 시작하는 것도 그 다음 빠를 거고요. DC. D, C. 없이. 그 다음 이제 C로 시작하는 거는 D, E, ED 다 생각해봤지,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C가 아니고 뭘로 시작하는 거? D. 그 다음 알파벳 C, 다음 알파벳 D로 시작하는 거이? 그럼 그 중에서도 알파벳이 빠른 게 누구냐? C. C, E. 요게 세 번째.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게 사전식 배열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단어를 쭉 나열해 나갈 때 과연 요 단어는 몇 번째에 올까 이 말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쭉 단어를 배열하다가 보면은 요 배열이 단어가 딱 나올 때가 있을 건데 그치? 요 놈이 몇 번째인지를 알려면은 얘보다 앞에 배열되어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세면 되겠지, 그치? 만약에 얘 앞에 있는 게 만약에 100개가 배열이 됐어. 그럼 얘는 몇 번째인 거냐? 101. 101번째인 거죠. 이랬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알파벳 빠른 것부터 하는데 제일 처음 단어 C가 알파벳 C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알파벳 C보다
더 앞에 있는 알파벳이 누구냐? A A, B. 첫 번째, 제일 처음 알파벳이 A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데 총 알파벳은 5개를 배열하는 거다. 그럼 뒤에 남아있는 4개를 B, C, D, E를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도 그죠? A로 시작하는 거니까 항상 얘보다는 다 앞에 있는 단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A로 시작하면서 뒤에 있는 4자리를 얘로 줄 채우는 방법 몇 가지냐? 13. 4, 3, 2인가 알겠습니까? 24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쭉 다 써보니까 그게 24개. 이랬지? 그럼 그 다음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 거? B. B로 시작하는 단어로 바뀌겠죠. 그럼 이것도 B로 시작하기 때문에 B로 시작하는 단어를 쫙 다 구해보면은 걔는 무조건 얘보다는 앞에 있어. 그치? 그럼 이것도 몇 가지? 24. 똑같습니다. 그치? 자, 이제 총 이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총 48개. 그 48개를 쭉 다 배열하면은 이제서야 뭘로 시작한다? 이제서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시작하는 거죠. 근데 C로 시작하는 거를 다 구하면 된다? 안 돼. 그죠? C로 시작하는 단어들 쭉 나열하다 보면은 그 중간에 어딘가가 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거를 다 구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C로 시작하면서 내가 구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가 B인데 또 B보다 앞에 있는 알파벳이 누구냐? A. 그럼 C, A로 시작하는 거는 다 구해주면은 요 단어보다 앞에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해? 그럼 남은 게 세 자리만 채우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개입니다. 자, 그럼 또 이걸 다 배열하면은 이제 그 다음 문자가 뭐로 시작하는 걸로 바뀐다. CB 이제 C, A를 다 사용했으니까 B로 시작하는 걸로 바뀔 거고. 그럼 또 B로 시작하는 걸 다 구하면 되냐? 안 돼요. 그죠? B로 시작하는 것 중에 어떤 알파벳을 내가 구하는 거니까. 자, 이제 또 그 다음이 뭐로 시작하냐? A. D로 시작하냐, 그죠? 그럼 또 D보다 앞에 있는 알파벳. C, B 뭐? A. A. 그 다음에 또 C, B 뭐? 그 다음 C, B 바로 D인가? CBT 바로 D 네 그죠? 그럼 C, B, A 몇 가지냐? 2가지 2 곱하기니까 2가지 있네,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C, B 뭐로 시작한다? D A 다음이 원래 B인데 B 써먹었고 C도 써먹었으니까 이제서야 C, B, D가 딱 나오겠네, 그죠? C, B, D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빠른 문자열이 뭐냐? A. A, E인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딱 구할 놈이 이거네. 드디어 이게 나왔네. 그러면은 요 놈보다 앞에 쭉 배열되어 있는 거를 다 뭐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 더한 거니까, 그죠? 자, 24, 24, 6, 그 다음에 2까지를 다 더해서 플러스 1 해주면은 이게 몇 번 나오겠지? 57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몇 번째? 77번째가 누구냐를 보였지. 자, 그것도 간단하게 A부터 시작하는 거 몇 가지? 24가지 24가지. 아직 77번째 안 됐어요. B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 24가지. 덧셈을 해나가야 됩니다. 더하면 얼마냐? 48입니다. 그럼 또 28을 또 더하면은 72 C로 시작하는 걸 다 더하면은 여기까지가 72입니까? 77번째 얼마 안 남았네, 그지? 그럼 D로 시작하는 걸 다 구해야 되나? 아니요. 아니죠, 그죠? 그럼 D로 시작하면서 알파벳 빠른 게 뭐냐? A. A 몇 가지? 6가지 6가지. 둘이 더하면은 78 78이네? 얘를 넘어가 버리네? 그럼 뭐야? DA로 시작하는 걸 다 더해버리면은 마지막 게 총 78번째인데, 그지? 그러면 DA로 시작하는 걸 다 구하면 안 되고 DA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 알파벳 빠른 게 뭐냐? B. B로 시작하는 거 몇 개? 2가지. 2가지. 74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D, A. A,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
C C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 2가지. 두 가지. 총 몇 개? 70. 76이네, 그죠?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가면 되겠네. 그럼 이제 요거 다음이 77번째. D 뭐로 시작하는 거? D A로 시작을 하고 D C 다음에 D가 와야 되는데 D를 써먹었으니까 D A E로 시작하면서 요거 바로 다음 거니까 그죠? D A E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 바로 오는 문자에 누구냐? 12. 빠른 거부터 아, B B.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이 77번째가 되더라 이거. 자, 좀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풀어봅시다.